술에 취한 채로 바 카운터에 기대 있던 수련은 옆자리의 여성을 보고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다. 짧은 머리, 날카로운 턱선, 차가운 눈빛. 남자처럼 보였다. 손이 저절로 뻗어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미안해요 착각해서 사과하려는데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수련은 깨달았다. 여자였다. 아주 아름다운 여자. 취했군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 수련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미소도 없이 잔을 비우고 일어섰다. 다음 날 아침, 수련은 회사 12층 대회의실에 서 있었다. 신임 CEO 취임식. 문이 열리고 어제 그 여자가 검은 수트 차림으로 들어왔다. 한스르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수련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가 CEO였다. 어제 자신이 만진 그 여자가. 회의가 끝나자 수련은 화장실로 도망쳤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다. 망했어, 진짜 망했어. 3년째 마케팅팀 대리. 승진이 코앞이었는데 이 사건 하나로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다. 점심시간, 스리는 임원들과 함께 식당에 나타났다. 수련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떠먹었다. 그런데 스리가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았다. 시선이 마주쳤다. 스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 미소가 섬뜩했다. 오후 3시, 수련은 호출을 받았다. CEO실. 어제 죄송합니다. 정말로 착각해서 수련이 고개를 90도로 숙였다. 스리는 책상 너머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착각. 내 손등을 3초 동안 만진 걸 착각이라고? 수련의 목이 타들어갔다. 김수련 대리. 오늘부터 글로벌 런칭 프로젝트 PM로 임명하겠습니다. 팀은 당신이 직접 꾸리세요. 실패하면 잘 알겠죠? 그건 마케팅팀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동시에 스리와 매일 얼굴을 맞대야 하는 자리였다. 수련은 이를 악물었다.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련은 침대에 쓰러졌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련아, 이번 주말에 강남 오빠 만날래? 변호사래. 조건 좋대. 또 시작이었다. 28살, 결혼 압박. 게다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가족은 꿈에도 모른다. 알려지면 집에서 쫓겨날 게 뻔했다. 그날 밤, 수련은 어제의 그 감촉을 떠올렸다. 부드러운 손등. 그리고 스리의 차가운 눈빛.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프로젝트 첫 미팅. 스리가 직접 참석했다. 수련은 PPT를 넘기며 설명하다가 스리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말을 더듬었다. 김 대리, 여기서 2분 지연됐습니다. 다시 하세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팀원들이 수련을 치근하게 바라보았다. 퇴근 후, 수련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수정했다. 새벽 2시. 문이 열리더니 스리가 들어왔다. 아직도 안 갔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실수한 부분. 스리가 다가와 수련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다. 향기가 가까웠다. 샌다루드와 바닐라. 수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당신, 나를 피하려고 애쓰는 거 보이네요. 스리가 낮게 속삭였다. 피하는 게 아니라 불편해서. 불편. 어제는 내 손등을 만지작거리더니. 수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건 정말. 스리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솔직히 말해봐요. 그때 내가 남자라고 생각했죠? 네. 그럼 지금은요? 내가 여자라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내 눈을 피하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수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쓰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섰다. 내일 8시까지 최종안 올리세요. 늦으면 프로젝트에서 빼겠습니다. 그 후로 수련의 일상은 지옥이 됐다. 쓰리는 일부러 수련을 불러 세웠다. 자료 검토, 야근 지시, 심지어 주말 출근까지. 팀원들은 CEO가 김대리를 갈구나 보다라고 수근거렸다. 그러나 수련은 알아챘다. 쓰리가 자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두려는 것 같다는 걸? 주말, 강남 오빠와의 선자리가 잡혔다. 엄마가 울면서 전화했다. 이번엔 꼭 만나. 나이 30 넘기면 정말 늦는다. 수련은 선자리에서 웃으면서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엔 온통 쓰리뿐이었다. 프로젝트 중간 발표. 수련의 아이디어가 호평을 받았다. 쓰리가 처음으로 잘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수련은 멍해졌다. 그날 밤 팀 회식. 쓰리도 참석했다. 술이 몇 잔 돌자 수련은 취기가 올랐다. 쓰리가 수련의 잔에 술을 따라주었다. 김대리, 나랑 한잔 할래요? 둘이 발코니로 나왔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 사실 여자 좋아해요. 쓰리가 불쑥 말했다. 수련의 손에 든 잔이 흔들렸다. 그래서 당신이 내 손등 만졌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오님. 쓰리라고 불러요. 여기선. 그날 이후 둘 사이에 미묘한 선이 생겼다. 쓰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수련에게만 보여주는 작은 미소가 있었다. 수련은 그 미소에 점점 빠져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엄마가 강남 오빠와의 두 번째 만남을 잡았다. 이번엔 진지하게 생각해봐. 결혼하면 회사 그만둘 수도 있잖아. 수련은 울면서 집을 나왔다. 그리고 쓰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만나고 싶어요. 그들은 홍대 작은 바에서 만났다. 사적인 자리. 처음으로. 쓰리는 평소의 수트 대신 캐주얼 차림이었다. 더 어려 보였다. 나도 가족한테 죽도록 숨기고 살아요. 10년째 이슬이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나 때문에 엄마가 쓰러진 적도 있어요. 그냥 결혼만 해주면 된다고 울면서 빌었죠. 수련은 쓰리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일부러. 따뜻했다. 고비였다. 프로젝트 클라이언트 발표 D-3. 경쟁사에서 수련의 과거 연애 사실을 캐서 자료를 날렸다. 김수련 대리가 동성애자입니다. 라는 익명의 제보. 쓰리는 회의실에서 그 자료를 받아들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수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팀원 중 한 명이 팔아넘겼어요. 승진 대가로 쓰리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배신이었다. 3년 동안 함께 일한 후배였다. 그날 밤, 쓰리는 수련을 CEO실로 불렀다. 당신 때문에 프로젝트가 흔들릴 수 있어요. 회사 이미지. 그만두겠습니다. 수련이 고개를 들었다. 책임지고 물러날게요. 쓰리가 이를 갈았다. 그렇게 쉽게 도망갈 거예요? 나까지 같이 끌고 내려갈 거냐고요? 둘은 크게 다퉜다. 쓰리는 나도 10년 동안 숨으며 살았는데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질까 봐 무서워요 라고 소리쳤다. 쓰련은 그럼 왜 나한테 다가온 거예요? 라고 되물었다. 그날 이후 쓰리는 수련을 철저히 피했다. 프로젝트는 겨우 마무리됐지만 둘 사이에서는 다시 멀어졌다. 엄마에게서 최후 통첩이 왔다. 다음 달에 강남 오빠랑 약혼식 잡는다. 안 하면 집 나가. 수련은 한강 다리 위에서 한참을 울었다. 프로젝트 성공 기념 파티. 쓰리는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 사람의 큰 희생이 있었어요. 김수련 대리.
그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전체가 박수를 쳤다. 수련은 눈물이 핑 돌았다. 파티 끝나고 수리가 수련을 옥상으로 데려갔다. 미안해요. 무서웠어요. 당신을 좋아하게 될까 봐 그리고 그걸 들키면 모든 걸 잃을까 봐. 수련은 수리를 끌어안았다. 나도 무서워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수련은 결국 회사에 사표를 냈다. 가족과 절연 위기에 몰렸다. 수리는 CEO 자리에서 버티며 수련을 지켜봤다. 6개월 후 수련은 작은 마케팅 에이전시를 차렸다. 수리는 여전히 대기업 CEO. 둘은 가끔 은밀히 만났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숨을 수 있을까? 가족과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진심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인가?